양치질을 세게 하면 치아가 패인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0명 중 7명이 겪는 치아 패임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런 습관들 때문입니다. 양치는 하루에 몇 분이면 끝나지만 이 습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새도록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이런 습관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잇몸 파괴, 치아 패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미 내려간 잇몸, 치아 패임을 되살릴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은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년차 치의학 박사 있는 박한성 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가 시려가지고 치과를 가서 보면은 치아하고 잇몸 부위가 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패여 갖고 시린 건데요. 그럼 치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칫솔질을 세게 한다고 치아가 패이겠냐고요. 거기에 뭐 치경부 마모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아가 패일 정도로 세게 닦는다면 아마 잇몸이 거덜이 나야 돼요, 순서가. 근데 잇몸은 멀쩡했어요. 물론 잇몸이 내려가 있을지언정 잇몸 표면은 맨질맨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잇몸은 상처 하나도 없는데 치아가 패일 정도로 닦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환자분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믿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전문가가 얘기해서 믿는데요. 뭐 치과 의사든 치의상사든 아니에요. 전문가가 얘기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40대 중반에 엄마하고 고등학생 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치아 패임을 막 설명을 했어요. 이가리 때문에 치아가 패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라고, 양치질 세게 해서 패였다고 하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고등학생 딸이 첫 마디가 말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양치질로 이렇게 패일 수 없고요. 이가리가 그 패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를 간다는 거는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스스로 인지하기는 힘들고, 대표적인 이제 소리를 듣고 주위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데, 소리 안 나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10명 중에 이가라서 소리 나는 사람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가는 인구가 뭐 20%다 30%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송곳니가 갈렸는지, 입 안에 혹이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브럭스 체커 같은 걸로도 내가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이를 갈았는데 왜 치아 옆구리가 패였냐, 이상하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가만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을 잡고 세게 구부리면 부러지겠죠. 어떻게 부러져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지겠죠. 이거 이제 굴곡 파절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치아라는 거는요, 이를 꽉 물죠. 이를 간다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데, 치아는 상가 골짜기로 생겨가지고 이게 어딘가 이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걸리는 데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弁붙잡고 있죠? 이런 힘이 가해지니까 여기가 패여 나간 거예요. 깨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뭐 양치질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험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건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게 더 이쁘고요, 이런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메꿔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하고 메꿔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치아도 깨져 나갈 판에 그 어떤 재료를 메꾼다고 그게 오래 붙어 있겠냐고요. 당연히 잘 떨어지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고 잇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진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좀 잇몸이 튼튼할 때는 잇몸이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힘을 받다가 잇몸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럼 이런 힘이 아니라 힘 자체가 이런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로 힘이 덜 가고 이쪽으로 힘이 가니까 그만큼 잇몸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해서 뭐 꼭 좋은 거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구강검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가면은 거의 충치 있다 없다, 그리고 뭐 치석이 있다 없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꼭 이가리에 흔적이 있는지 꼭 한번 검사를 가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패여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처음에 인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조기에 치료를 할수록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셔서 이가리에 대한 거는 꼭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엄청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패여가지고요, 엄청 패여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가지고 물 나오는 스케일링을 못 받으세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중요한 게 치과를 계속 다닌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치과를 안 가고 이렇게 망가졌으면 내 탓이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잇몸이나 치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치과를 계속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패인 거예요. 왜냐? 메꾸고 떨어지고만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까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 보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치과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혹시 이갈이 하세요?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환자분이 저 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갈이를 아예 그냥 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에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치과에서 이갈이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요. 왜냐? 이갈이가 이게 경영에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임플란트야 한 사람에 여러 개 할 수 있죠. 이갈이 치료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플린트인데, 스플린트가 비싸다고 해도 임플란트 하나값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치과에서 이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폐인 게 칫솔질은 아니거든요. 칫솔질을, 그리고 요즘 분들 그렇게 칫솔 세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저기 한 7, 80년대도 아니고요, 5, 60년대나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칫솔은 또 그렇게 옛날같이 딱딱하지도 않고요. 근데도 그렇게 패였다는 거는 이갈이가 거의 원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갈이라는 게 원인이 막 정확히 알려지는 건 아닌데요. 뭐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그 뭐 카페인이라든지 뭐 흡연이나 뭐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가 다 원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대인이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이갈이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최대한 이갈이를 좀 약하게 한다든지 좀 이갈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생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리려면은, 주무시기 전에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각성 상태가 되니까 도움은 안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이제 뭐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좀 몸이 좀 릴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명상, 이런 것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요즘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쓰시니까 주무시기 전에도 계속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눈도 되게 피곤하고요. 그런 것도 그런데, 만약에 그냥 주무시기 뭐하면 어떻게 보면은 책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제 좀 가끔 독서를 하는데, 확실히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거하고요, 책을 보다가 자는 거하고 수면의 질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이갈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걸 줄이는데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갈이를 사람들이 이를 가면 소리 난다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10명 중에 2, 3명만 소리 나거든요. 이게 브라스테커라는 이걸로 일본에서 한 10,000명한테 이 검사를 했어요. 진짜로 이를 안 가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정상이에요? 이를 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를 안 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10명이 좀, 그분들이 좀 특징이 있었어요. 되게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분들은 일을 다 가는데 일을 안 가는지 알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거를 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청동솔을 믿고 있었잖아요. 청동솔에서 지동솔로 그거 바뀌는데도 몇백 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소리가 안 나면 일을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일을 갈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꼭 인지하는 게 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갈이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여가 생활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하는 것도 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일상생활 할 때요, 어떤 분들이 이를 세게 갈고 좀 문제가 많냐면, 좀 내성적인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 생각이 내가 그냥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불만이 있을 때 딱딱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이갈이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또 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쌓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잘 때 이 악물기 이갈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상생활 하실 때요, 좀 풀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것도 이갈이의 부작용이나 이런 걸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가로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솔직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건을 물고 자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건을 만약에 물고 자잖아요. 그럼 걔를 질겅질겅 씹어요. 물렁물렁한 거는 원래 하시면 안 되거든요, 치료할 때. 근데 수건이나 이런 걸 물고 주무시면은 걔를 질겅질겅 씹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에 더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환자분들이 가볍게 인터넷에서 얼마 안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파는 이갈이 뭐 방지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사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해갖고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를 못 갈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꼭 치과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래요.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오셔가지고 뭐 잇몸이 안 좋든 다른 데가 안 좋든 해갖고 이거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마 얘기해도 안 올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젊으신 분들은 자기는 나이 들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건강에 대한 그런 세세한 관심은 적어요. 특히 잇몸이나 뭐 이런 쪽은 더더욱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위생 측면은 중요해요. 당연히 위생인 측면도 잘 해야 되지만 이갈이 같은 힘에 대한 거 이런 쪽도 꼭 생각을 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지 전반적으로 우리 치아나 잇몸을 오래오래 쓸 수 있고요. 임플란트 최대한 안 하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잇몸이 나빠져서 하는 임플란트는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뼈도 이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관리, 세균, 힘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